뭐하러 조선업을 사시냐 그러길래 안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 저한테도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국면인가요? 라는 네. 걸 물어보시거든요. 지금은 일단 코로나 팬데믹 구간에 2021년 상반기에 있었던 수주가 대거 몰려드는 그 사이클은 지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실적 사이클의 약간 초입이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고, 이제 단순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 해운사 말고 과거에 또 한 10년간 투자를 하지 않았던 이제 오일머니들이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쪽의 발주 사이클이 남아 있음과 동시에 지금까지 수주한 것으로 인한 실적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익률이 개선되는 시기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25년까지는 저희가 개런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이익률이 개선되는 와중에 너무 비싸졌으니까 이제는 좀 손을 놔야 되나라는 고민으로 넘어가긴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네. 내년까지는 안심하시고 투자를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수주 산업인지라 저희가 수주 뉴스가 막 나오다가 딱 끊기면 일단 네. 불안하세요. 투자자들 맞아요. 입장에서 당연히 불안하죠. 근데 올해 지금 2023년에 현재 9월 초에 와 있는 이 시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하나 오션을 제외하고는 사실 올해 수주 목표 거의 다 많이 달성했습니다. 맞아요. 거의 다 왔어요. 맞아요. 그러면 장사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4분기에 그렇게 장사를 열심히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으로 수주를 미루는 것도 조선 업체들에게는 전략적인 그렇죠.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수주 뉴스가 4분기에는 굉장히 부재하실 것이고 2분기 대비 3분기는 또 실적 자체가 막 영업일수가 많은 분기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것도 없고 쇼크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실적 개선이 되는 거, 턴어라운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막 빠른 템포로 투자를 하실 구간은 올해 하반기는 일단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을 바라보고 나는 조금 기다릴 수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만 4분기 정도에 만약에 하나도 안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 정도 이렇게 바로 얹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드는 질문 자꾸 의심의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그때 수주 모멘텀으로 싹 올랐다가 지금 이제 실적 사이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주가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려면 물론 이제 성과가 높아지면서 수익성이 개선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주가 수준이 계속 우상향을 하려면 코로나 시기에 있었던 그 수주 물량만큼이 또 이제 실적 사이클이 떨어질 때쯤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때 수주한 걸로 실적이 팍 좋아지는 모습만 보여도 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 저희가 2021년, 22년이 굉장히 발주량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 시기에 발주가 나온 이 전체 선박 시장의 영역은 사실 조금 작은 영역에서 나온 거예요. 저희가 LNG와 컨테이너 선박은 선박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적습니다. 네. 근데 오히려 반면에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그 트레이딩이 일어나는 것이 원자재 에너지 쪽이기 때문에 오일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마른 원자재들, 탱커. 탱커 벌커 이런 것들인데 그 두 개의 선주들은 사실 코로나 팬데믹 때 돈 벌고 발주를 안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볼륨적으로 봤을 때 23년 대비 24년은 우리나라가 많이 수주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나라의 주력 선종은 아닙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조선 시장 자체는 좀 커질 수 있고, 아니 그럼 우리나라가 수주 잘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호황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라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2007년에 전체 선박 시장의 가장 대장 선종은 벌커였습니다. 네. 우리나라 벌커 안 해요. 네. 이게 경쟁사의 도크가 차면 다른 선박의 가격까지 같이 올라가는 그러겠죠.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 자리에 대한 권리를 사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배조차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그러한 그림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탱커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탱커는 5만 톤급 정도 되는 작은 탱커를 제일 잘하는 업체가 현대미포조선이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대형 업체들은 대부분 VLCC라고 해서 한 30만 톤급 정도 되는 그런 대형선만 주로 하고, 특이하게 삼성중공업이
셔틀 탱커라고 하는 조금 중간 사이즈 되는 탱커인데 중간 사이즈밖에 안 되면서 거의 VLCC급으로 가격이 비싼 그런 특이한 탱커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독점적으로 삼성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영역에서 특출나면 맞아. 그게 굉장히 좋을 그래요. 때는 이렇게 팍 튈 수 있지만 맞아. 예, 그런 범용적인 시장에서 이렇게 튀어오르기는 쉽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종목별로 그다음에 선종별로 저희가 얘기들도 잠깐 해봤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제가 다시 한번 눈이 서운해하실까봐 왜요? 제가 왜요? 이거 말씀드리는 건 이제 좋게 보시니까 네, 반대 네. 입장에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십시오. 다 좋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좋다고 연구위원님이 이렇게 방송을 할 때도 꼭 악플은 있었어요. 맨날 와서 좋다고 해. 당연히 뭔가 업종에 리스크는 당연히 있을 텐데. 악플과 이견이 있어야 그 업종이 갑니다. 와우, 좋은 마인드. 네. 정신승리적 네, 마인드. 그럼. 그리고 그게 사실이기도 10년을 하고. 당하면 뭐 어떠한 악플도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조선업 하시는 제가 제일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애널리스트 업종이 조선이랑 제약바이오거든요. 정말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최근에 좀 좋은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랬죠. 좋은 시절이 저희는 내장이 있었죠. 사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이미 딱딱해요. 그쪽으로는 이골이 나셨구나. 그럼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업에 물론 호재거리들이 많고 긍정적인 전망이 많지만 그래도 리스크나 변수들도 있을 테니까 이것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변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 가장 걱정이 되는 건 혹시나 이제 그 10년의 어려움을 다시 잊어버리고 이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다시 한번 가볼까 네. 하고 이제 투자를 뭐 과잉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그 회사가 투자를 많이 그렇죠. 과잉을 회사가 하지 많이 않을까. 투자를 해서 저희가 몸집을 불리면 그 몸집을 빨리 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질 수밖에 없고 싱하대에 대한 가치가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 이것 때문에 도크도 안 늘리고 채용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은 심지어 이제 채용을 늘리기 어려우니까 더 못 늘리는 것도 되게 클 텐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돼서 뭐 25년쯤 됐는데 이제 굉장히 편해졌다. 몸감이. 그리고 심지어 고간에 약간 돈이 차고 있다라고 하면 과연 그때도 모든 업체들이 그 10년의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지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출혈 경쟁도 뭐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거 말고는 없습니까? 그게 지금은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현실화되기에는 되게 먼 얘기 아닙니까? 근데 뭐 항상 시장은 선반영을 하고 인간의 네. 욕심은 생각보다 빨리 자라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경영진만 조심하면 되는 리스크네요. 경영진과 간신 간신과 간신. 업종에서 네. 풍파를 많이 겪으신 게 여러 군데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우리 투자자 관점에서는 이 부분만 얘네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시 뭐 저가 수주로 가거나 아니면 무리한 확장을 통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 빼고는 지금으로서 산업 시장 환경으로만 봤을 땐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 계속 지속 가능하다. 네, 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단기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말 투자를 길게 안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올해 이제 60, 70%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진짜 시장이 이렇게 됐어요. 네, 그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나는 이거에 도저히 만족이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투자를 안 하시는 것도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그냥 그래서 300%씩 올라버리니까. 제가 어느 방송에 나가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차전지 되게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 사지 못하러 조선업을 사시냐 그러길래 안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왔거든요. 네. 살 사람만 사. 그걸 어떻게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성장하는 맞죠. 산업과 전통산업인데. 그건 맞죠. 불신이 깔린 상태에서 굳이 연구위원님이 이 종목 좀 사주세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안 사시면 되죠. 맞아요. 악플을 달고 불신하면서까지 할 건 없고 저는 그냥 진행자니까 반대편에서 질문을 드린 거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수주나 실적 모멘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모멘텀 삼아서 주가도 이제 계속 우상향하길 바라면서 조선업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 너네 자산운용 시즌2에서 이제 공통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운이 좋으신 케이스예요. 원래 공통 질문은 나에게 투자금 1억 원이 있다면 이었는데 1억 원이 너무 적지 않냐?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1억 원이 되게 큰 돈으로 생각했는데 우리 팀원 내에서는 이걸로는 뭔 할 수 없어.
라는 얘기가 나와서 5억 원으로 상향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왜요? 이 정도의 영역은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이 아예 제외하고 생각했더라고요. 5억도 그러는구나. 보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10억을 했다가 야, 10억 하면 다 아파트 산다고 그러지 라고 할 것 같아서 그럴까요? 저는 아예 10억 아니에요? 있어도 지금 아파트는 안 살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러면 3편 부동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전문가에게 5억이 있다면 어떻게 이 투자금을 꾸려가실까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까지 한 8분, 9분 했는데 네. 진짜 다 달랐거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계획하세요? 저는 실제 개인적으로는 투자를 다 펀드로 합니다. 펀드 내에서 자산 배분을 하거든요. 저희가 주식을 이제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모든 그런 리스크를 다 제외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네. 할 수 있는 자산 내에서 해서 뭐 해외 펀드, 네. 뭐 국내 펀드, 뭐 원자재 펀드 막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하는데 저는 지금 직접 투자를 한다면 일단 펀드 계정은 간투니까 제외를 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동산은 저는 별로 국면이 아니라기 때문에 제외를 할 것 같고요. 네. 나머지에 해당하는 주식, 채권, ETF 그리고 현물 현금으로 1대1대1대1대1로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꿀게요. 지금 어떤 펀드 하고 계세요? 아 지금요? 네. 다 물려 있어가지고 물려 있을 때는 전 무조건 다 유지거든요. 네. 여러 가지에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아 원래 펀드는 장기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적립식으로 많이 물려 있으면 네. 또 물 타고 또 많이 물려 있으면 물 타고 그러면 뭐 이러면 다 살아나게 됩니다. 뭐 주식형, 채권형, 원자재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네, 하고 원자재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초기 이럴 때 넣어서 잘 빼낸 상황이고요. 지금은 모두 다 주식형 펀드와 해외 펀드에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펀드 많이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조선업 얘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즐겁게 한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덕분이고요. 연구원님은 이 정도에서 네. 인사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국모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